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협이 농축산물 유통의 대변화를 실현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한 생산 유통과 온라인 도소매 사업 추진 등으로 유통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농협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유통 대변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18일 열린 결의대회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 인력 부족 문제는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농업의 생산 기반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했고 이제 생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2020년 농축산물 유통혁신이 바로 지금 추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협이 유통혁신의 한가운데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는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농협은 이 자리에서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실행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대 전략은 바로 스마트한 생산 유통 환경 조성, 도매사업 중심의 유통체계 혁신, 도소매 사업의 온라인 중심 전환,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축산물 판매 확대입니다. 먼저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디지털 영농 지원 확대와 스마트 APC, RPC 도입 등으로 농축산물 생산부터 스마트화할 계획입니다. 또 구매 조직을 농협 경제지주로 일원화하고 상품 기획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매사업 중심의 유통체계 혁신을 이루겠다는 보관입니다. 농협은 아울러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확대와 이 하나로 당일 배송체계 구축 등으로 도소매 사업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식품 사업, 농식품 전문 소매 매장 육성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농축산물 유통 혁신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유통 대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통 혁신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구축하고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협 올바른 유통위원회가 7개월간 고민해 내놓은 산물입니다. 여인홍 전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올바른 유통위원회에는 산지와 소비지를 아우르는 전문가 2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농축산물 유통의 공급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농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그려나갔습니다. 앞으로 농협이 진정한 대한민국 농산물의 유통 허브로서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를 통해 농업인은 편하게 농사지어 제값받고 팔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착한 가격에 구입하는 올바른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삼석 김승남,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정운천, 정점식 안병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박영범 대통령 비서실 농해수 비서관, 오리온 풀무원 식품 아워홈 대표 등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농축산물 유통 혁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주곡이지만 낙후돼 있던 국내 생산 소비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된 건데요. 밀 자급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밀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현재 국내 밀 수요량은 연간 215만 톤 수준이지만 국내 생산량은 3만 톤에 불과해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2025년까지 자급률 5% 달성을 중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으로 5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산 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 고급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산 밀 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50개소로 늘려 국내 밀 재배 면적을 3만 헥타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물량도 2025년까지 현 수준의 3배가량 확대하고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50% 할인 공급해 농가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국산 밀 유통 비축 체계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밀 생산량의 50%를 4일로 저온 창고 등이 구비된 지역 거점 시설을 통해 보관 유통할 방침입니다. 국산 밀 품질을 높이고 유통의 규모화,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밀 생산량에 비해 저장 여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저장시설 4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 차원에서 2025년까지 전체 밀 생산량의 25% 수준인 3만 톤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국산 밀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충 방안도 기본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밀 재배 농가와 제분 가공업체 간 계약 재배 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주력 소비 품목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도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 이모작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국산 밀 생산 여건 개선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산 밀의 소비처 확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국산 밀 소비량이 2만 톤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산 밀 생산을 늘리고 수매를 확대하면 잉여 물량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원체 취약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라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칭찬할 일입니다. 2025년까지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만 톤을 생산을 하고 12만 톤을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소비 계획이 그렇게 되느냐. 제2의 주식이지만 제대로 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산 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하죠. 농촌의 경우 젊은 층의 도시 유출로 고령화가 도시보다 더 빠른 수준인데요. 통계청의 조사 결과 농가의 절반은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젊은 층의 도시 유출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절반은 노인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24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970년 당시 농가 인구는 1,442만 2천 명, 50년 사이에 1,217만 명이 농촌을 떠난 겁니다. 수치로 따지면 무려 84.4%입니다. 그 이후로도 농가 인구수는 연평균 2.3% 수준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습니다. 과거 전체 인구의 45.9%를 차지했던 농가 인구는 현재 4.3%에 불과합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농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고령 인구 비율, 즉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매년 4.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농가 고령 인구 비율은 46.6%에 육박해 농촌에서는 노인 10명을 마주치는 동안 어린아이 1명을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농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농업소득은 한정돼 있고 생활 여건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농업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농업인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농가 인구는 줄어드는 거죠. 농가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귀농하는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귀농한 인구는 11,504명으로 2013년 1,312명에 비해 1,192명, 약 11.6% 늘었습니다. 귀농 가구로 살펴보면 미리 귀농을 체험하기 위해 내려온 1인 가구가 7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연령대는 50대가 37.3%, 60대가 30.3%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귀농의 움직임이 늘어나면 농촌 고령화의 시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무래도 귀농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살던 주민들보다는 더 젊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농촌에 아무래도 활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농촌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고령화 자체를 좀 더 지연시키는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갈수록 빨라지는 농촌의 고령화 시계, 농촌으로 향하는 귀농인의 발걸음을 이끌기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제주도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한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얻은 시세 차익만 해도 140억 원에 이르는데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허용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농지입니다. 수풀이 무성하고 쓰레기와 폐자재가 널브러져 있을 뿐 영농 활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 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이 일대 농지 22,000제곱미터를 20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법인은 1년 만에 다른 지역민에게 땅을 되팔아 27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농장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데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주도에서 농지를 취득해 판매한 12개 법인이 얻은 시세 차익은 무려 140억 원. 이들 농지를 취득한 사람 188명도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10명은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로 밝혀낸 불법 거래 농지는 총 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17명 법인 관계자들이 140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140억 원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주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모든 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입니다. 그런데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제6조는 지속적으로 그 항목을 늘려왔습니다. 농업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90%까지 완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여기는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농지값 상승을 기대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전문가들은 허술한 법 규정이 농지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유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가격 상승으로 거둔 시세 차익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해 이름만 남은 농업법인이 감세 혜택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농업법인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시설 원예나 축산을 넘어 노지 분야로까지 디지털 농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빅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팜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진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지난 17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농업은 농업 현장을 데이터로 진단해 인공지능이 농가 환경에 맞는 추천 작목과 재배 방법을 처방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한 유통 판매로 편리성과 생산성을 구현하는 차세대 농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설 원예나 축산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활성화됐다면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디지털 농업 추진단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을 노지 농업에까지 확대해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농진청은 노지 분야로까지 스마트팜이 확산되면 농촌 소멸을 예방하고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농업은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뛰어들기는 힘들고 노지가 결국에는 디지털화돼서 수익하고 편리성이 이제 높아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니까 청년들이 돌아올 거고. 이를 위해 농진청은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시급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파급성을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후 인구 구조 변화 및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과잉 공급된 작목을 대체할 유망 작목을 발굴하고 기상과 토양 빅데이터를 이용해 적합한 작목을 추천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다음으로 농작물과 축산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생육, 사육 단계별로 생산량과 육질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밀 재배 기술로 식량 자급률도 높입니다. 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에 팔릴 수 있도록 유통 소비 흐름을 생산 데이터와 연계해 출하 시기도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를 디지털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정부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한 농가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종류는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 등 비료 5종류와 토양 계량제 3종류로 비료의 경우 종류별 등급에 따라 20포당 1,300원에서 1,6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민 또는 법인으로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농협지역본부가 최근 전남 나주시 호남권 친환경 종합물류센터에서 전남 새농민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농산물 꾸러미 및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꾸러미 1,100박스와 김장김치 1,100박스를 만들어 도내 농촌 지역 홀몸 어르신과 취약 농가,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꾸러미와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오늘 27일까지 신소득 유망 대체작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새로운 투자 경영관리, 작목별 핵심 농사 이론 등으로 충주농기센터는 높은 소득, 노동력 절감, 상품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토종 다래와 두릅, 포도, 작약, 병풀을 대체작물로 권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충주농기센터 농업소득과 기후변화 대응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충주시내 과수화상병 피해 규모는 304개 농가 192.1헥타르로 사과밭 348곳이 모두 매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농촌 공간의 혁신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겠다며 정부가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일환으로 주목하는 것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입니다. 올해 44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던 섬마을의 빈집과 창고가 특산물 음식점과 카페로 변신하고 군사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해변이 한 해에 50만 명이 넘는 국내외 서퍼들이 몰리는 명소가 됐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로 지역 명물을 탄생시킨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원, 문화, 커뮤니티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의 문화와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산 감귤 등을 활용해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양조장 투어를 운영하는 제주맥주, 남해의 양곡 저장 돌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헤테로토피아, 대전광역시의 상징 및 랜드마크, 명소를 모티브로 한 DIY 종이 조명을 제작하는 AP 등이 모두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면서 올해 처음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돼서 추진 중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 제조, 스마트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체험, 자연 친화 활동 등 모두 7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원 모집에 나섰는데요. 지난 상반기 첫 모집의 경우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얼마 전 2차 추가 모집에서도 2주간의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농촌의 공간, 경제, 에너지를 혁신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고 문화가 부흥하는 곳으로 농촌을 탈바꿈시키겠다는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공표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새로운 창업 형태로 자리 잡는다면 다양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창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인재 유입과 사회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로컬 크리에이터, 이들을 중심으로 지방이 감성과 문화예술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